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서 한국과 일본은 10%대, 중국은 13%, 멕시코는 16%, 인도는 16%, 스웨덴은 25% 부과되고 개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들도 관세 부과 대상이어서 차 가격도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 피하도록 하는 온라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반면 관세 부과는 물가 우려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계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예일대 버질랩이 무역 상대국들 사이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는 상호관세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하는 상호관세에서 한국과 일본은 10%대, 중국은 13%, 멕시코는 16%, 인도 17%, 스웨덴은 25%로 각각 부과되고 개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정하고 각 교육국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합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한 만큼 미국도 해당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You'd start with all countries, so let's see what happens. Essentially, all of the countries that we're talking about, wouldn't be talking about all countries. It's not a cutoff. 한미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어졌으나 미국은 한국의 부가세 부과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상호관세를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세율과 차이날 수 있으나 예일대 버질랩이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추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0.05%로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10.89%로 한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의 상호관세율은 한일 양국보다 높은 13.26%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17.13%가 될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은 내다봤습니다. 대미무역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베트남은 18.60%의 상호관세를 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1.69%, 호주는 8.05%로 산정됐습니다. 미국의 이웃 멕시코는 16.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반면 캐나다는 가장 낮은 4.59%로 시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영국은 19.89%, 독일은 19.03%, 프랑스는 18.88%의 상호관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21%, 이태리는 23.20%나 물고 스웨덴은 25.10%로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은 12.15%, 아르헨티나는 16.74%, 칠레는 19.19%의 상호관세가 될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은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개별 협상을 벌여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율은 평균으로 13%가 될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은 추산했습니다. 이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가격이 1.7% 내지 2.1%는 오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가정에서는 올 한해 가구당 $2,700 내지 $3,400를 더 부담하거나 덜 쓰게 될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은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은 올해 0.6 내지 1%포인트나 낮아져 잘해야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은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5% 자동차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65%가 관세를 물게 됐지만 일부 전기, 하이브리드 차종과 현대 산타페, 기아 스포티지, 제네시스의 GV7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부품에 대한 관세만 물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3일부터 징수에 들어가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회사의 차종이 관세 부과 대상이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평균으로 자동차 25% 관세가 부과되면 보통의 경우 $4,000가 오르고 럭셔리 자동차의 경우 $12,200나 대폭 인상될 것으로 자동차 업계 싱크탱크인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170만 대 가운데 56만 대는 미국 생산이어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65%인 114만 대는 관세 대상인데 100만 대는 한국에서 14만 대는 멕시코에서 만들어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56만 대 중에서 현대의 아이오닉5와 산타페, 산타크루즈가 있고 기아차에서는 EV6, EV9, 소렌토, 스포티지, 텔라루이드, 제네시스의 GV70, GV70 전기차 등이 있는데 이 자동차들은 자동차 관세를 물지 않는 대신 부품에만 관세를 물어 대폭 가격 상승은 피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현대 소나타, 기아의 소울, 카니발, K5 등은 한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들 중에서도 혼다 어코드와 오데세이, 토요타 캠리와 시에나, 하일랜더 등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 25%의 관세를 물지 않게 돼 자동차 가격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혼다 시빅은 일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세를 물게 되고 토요타 레이브4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에서 각각 만들고 있어 상당수는 관세를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아우디, BMW, 벤츠 등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판매하는 자동차의 80%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내고 있어 트럼프 관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F-150 경트럭은 미국에서 만들어 관세 대상이 아닌 반면에 브롱코는 멕시코에서 만들기 때문에 관세를 물게 됩니다. GM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들의 45%는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으나 55%는 멕시코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 제작해 가져오고 있어 적지 않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쉐볼레, 부익, GMC, 캐딜락의 다수 차종들은 멕시코에서 만들어 가져오고 있어 관세를 물게 되고 차 가격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라이슬러, 다지, 지프, 램 등이 통합된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73%는 멕시코 등 외국에서 만들어 가져오기 때문에 큰 관세 부담을 지고 차 가격도 올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램 트럭의 경우 현재 $80,000에서 $100,000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대대적인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서고 있고 합법 체류자 중에서 테러나 반미, 과격 시위 대학 운동권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SNS를 통해 이민단속에 대한 정보를 띄우고 확산시켜 단속을 피하도록 하는 온라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이 뛰고 있다면 SNS 온라인 운동원들은 날고 있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도 아니고 대부분은 자발적인 SNS 운동원들은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장면들을 촬영하고 시간, 장소 등 정보들을 곁들여 SNS들인 X,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에 올립니다. 아이스 요원들의 단속활동 정보는 순식간에 SNS상에서 퍼져나가 불법 체류 신분자들이 해당 장소를 피해가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아무리 뛰면서 체포작전에 나섰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다 보니 헛수고 작전 실패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서 아이스 요원들의 움직임을 알리고 있는 한 운동원은 X에 게시하며 영어 대문자로 아이스라는 단어 대신에 소문자로 아이스크림 트럭이 특정 장소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민 당국이 역추적을 해오더라도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알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트럭을 알려준 것으로 잡아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유명 레스토랑에 있는 모습을 촬영해 왓츠앱 등 SNS를 통해 급소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아이스 이민 단속 정보들은 X에서 리트윗되며 급속 확산되고 있고 왓츠앱,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SNS로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고 이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게시물에서 아이스 단속 요원들의 모습이 올라오면 해당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확인을 해주는 게시물로 호응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게 된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이런 아이스 요원들의 정보를 SNS에서 본 불법 체류자들은 해당 시기, 해당 장소를 피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2주간 SNS에 게시된 아이스 요원들의 움직임 정보는 30만 건으로 2월보다 무려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은 체포 대상자의 정보를 들고서 자택이나 일터를 급습해 체포하려고 해당 지역으로 뛰어가게 되지만 SNS로 급속 확산되는 메시지 때문에 허탕을 치기 일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스는 6인 체포조까지 가동해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비해서 내일이 아니라며 안도하고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 중에 대학 운동권부터 덮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과 같은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관세 부과는 물가 우려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반분됐으나 50% 이상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4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초반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과 합법 체류자 중에서 테러, 반미 시위에 가담한 외국인들도 단속하고 있고 관세 카드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하는 각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상호 관세를 2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과 CBS 뉴스가 잇따라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는 미국민 여론은 53%, 반대한다는 47%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해선 지지 58%대 반대 42%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48%로 불신율 52%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물가 대책에 대해선 지지 44%, 반대 56%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말까지 눈에 띄게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하고 각 부처에 지시했으나 일시적으로 관세 카드에 따른 가격 상승, 물가 불안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트럼프 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는 미국민들이 72%로 압도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감축에 대해선 지지와 반대 여론이 50%로 완전 반분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가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민 여론은 지난 1월에는 42%로 나타났고 지금 좋아졌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CBS 뉴스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가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던 미국민들은 1월에 28%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보다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면 이민 정책에서도 지지 49%, 반대 50%로 반분됐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불신율 58%보다 훨씬 저조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은 38%에 불과했고 반대는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류 독감으로 발생한 계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유럽 국가들이 생산하는 달걀을 수입해 들여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계란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계란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의 몇 국가들에게 수출을 요청하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배로 뛰어 에그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등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계란 수출을 요청해 계란 가격 상승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역시 공급이 넉넉하지 않고 계란 수요가 높아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 미국까지 도울 여력은 없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양계협회는 폴란드와 유럽 시장 모두 계란 물량에 대해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양계협회는 발트해 연합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수출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프랑스 등에서 계란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최근 유럽연합 내 계란 도매 가격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채우기도 벅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운송 비용과 다가오는 부활절도 미국으로의 계란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짧고 깨지기 쉬운 점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까다로운 수출 요건 등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계란 생산자들이 미국의 계란 수출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과 수요에 따라 공급을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페터 골드닉 독일 달걀협회 회장은 계란 생산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부활절과 같은 특별한 시점에 맞춰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계란 공급난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1, 2개월 안에 7천만 개에서 1억 개의 계란을 수입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